네, 안녕하십니까. 로집사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계 계사입니다. 예, 오늘 기사에 일반 회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는데, 네, 지금 어떤 이유죠? 지금 여러 매체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일반 회생이 중산층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매년 한 4, 5만 명 정도가 일반 회생을 신청한다는 이런 이제 기사가 떴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회생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을 텐데 일반 회생은 도대체 뭐냐? 네네. 네, 이거를 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022년도에 서울회생법원에 있을 때 그때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전에는 개인회생으로,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동의 없이도 법원의 결정만으로도 회생 인가가 나서 면책이 되는 개인회생이 10억까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빚이 10억이 넘는 개인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로 담보 15억, 무담보 채권 10억까지로 이렇게 채권액이 상향됐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25억 미만에서는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개인회생을 하면 예컨대 은행에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 이렇게 개인회생 변제할 건데 동의 좀 해줘라고 하는 이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 제도가 강력한데 지금 일반회생을 한다는 것은 그 무담보 10억, 그다음 담보 15억을 넘는, 그러니까 총액으로 25억 넘는 채무자들이 엄청 많다. 한마디로 중산층이 되게 많이 일반회생을 지금 신청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 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 예전에는 일반회생을 하는 주요한 분들이 연대보증 때문에 이제 회사에 예. 대표이사인데 연대보증을 져서 그게 제일 많았죠. 네, 부채를 갖다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법인회생과 함께 일반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이 5만 건이라는 연간 5만 건이라는 숫자는 사실 법인회생 대비해도 엄청 많은 건으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부동산 가격의 폭등 그거와도 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한창 때는 20억 정도 되는 게 거의 평균 가격처럼 많이 됐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아파트를 구매할 때 50%를 하더라도 10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출까지 합치면 이제 훌쩍 15억이 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자산이 있는 분들이 결국 이제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못 갚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자산이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분들. 네. 네, 의사분들. 그렇죠. 네, 이 일반회생 그래도 많이 신청을 하셨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사실 자영업자들이나 전문직 의사분들도 새로 개업할 때 인테리어 비만 10억씩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영업으로 벌어야 되는데 그 이자 비용 그다음에 이제 영업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을 전부 영업을 통해서 갚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저희 한 1, 2년 전만 해도 금리가 막 1%, 2%, 3%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엄청 저금리였는데 지금 6% 막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자를 2배를 내야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설사 위기도 그렇지만 이제 중산층 자영업자들 중에 좀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기에 이제 이자를 못 갚고 일반 회생을 또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회생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텐데 개인 회생 절차에 비해서 일반 회생 절차 가는 게 뭐가 다른지를 조금 더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회생이라고 법원에서 부르는 거거든요. 네. 채무자 회생법에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일반 회생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네. 그냥 개인 회생과 그냥 회생이 있을 따름인데요. 개인 회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자 동의가 없고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밑에 채무인 경우에만 그 개인 회생 절차에 따라서 빠르게 3년 이내 변제 기간과 채권자 동의 없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빚이 좀 많은 경우에는 그냥 법인 회생 절차와 동일하게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하고 면책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회생과는 별개의 절차
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회생 계획을 짜고 그 회생 계획을 채권자 지폐에 올려서 일반 회생을 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법인 회생 절차와 동일하고, 따라서 법인 회생을 많이 하는 팀이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 회생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를 찾아갔을 때는 그 절차가 완전 상이한 절차인데 혼돈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개인 회생을 주로 하시는 그런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는 아마 일반 회생은 잘 안 받거나 받아도 아주 이제 고액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다. 네, 그 네. 절차에 대해서는. 네. 네. 그리고 또 일반 회생의 이 개인 회생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저는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 처분이라는 절차라고 보이는데요. 네네. 개인 회생에서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 경매 절차가 그대로 다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일반 회생에서는 모든 경매 절차는 다 중지시키고 아까 말씀하셨던 회생 계획안을 통해서 부동산도 시간을 두고 매각을 하는 이런 이제 절차로 가기 때문에 자산에 급하게 이제 매각을 좀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가를 제대로 받고 싶은 이런 니즈를 좀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 회생 절차랑 뭐 비슷하게 다 보시면 되고요. 예. 뭐 큰 사업장을 뭐 분양받아서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소위 법인 회생에서 뭐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해서 먼저 팔고 그다음에 다시 재임대를 받아서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일반 회생에서는 뭐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산을 사실 고려하시는 분들도 바로 파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파산해서 다 떨어버리면 더 이상은 추급이 안 되니까 파산 신청을 먼저 하더라도 법원에서 좀 능력이 계속 있고 계속 갚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회생을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파산 선고를 쉽게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금 창출 능력이 있다라고 네. 하면은 바로 파산하지 말고 먼저 갚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전문직 같은 경우는 보통 경우에 이제 어디 페이닥터로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개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월 수익이 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창출이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파산보다는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일반 회생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실제로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지금 회생법원에서 많이 권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일반회생이라는 이 기사가 뜨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부분들을 저희가 좀 그래도 여쭤보고 말씀드렸는데, 일반회생 절차 신청이나 뭐 또 절차적으로 되게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데 그런 담보가 있는 빚이 15억을 넘는다. 아니면 그냥 난 담보 없이 뭐 은행이랑 여기서 뭐 빌렸는데, 개인들로부터 빌렸는데 그 빚이 10억을 넘는다. 이렇게 하면 개인회생 절차는 이용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정도는 벌고는 있다. 이런 경우는 파산으로 가기도 어려워서 일반회생을 검토해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